자, 이제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네요. 설립하기 위해서 인가받는 경우가 있고, 설립하기 위해서 신고하는 경우 두 가지. 대부분의 법인일 때는 인가를 받았지. 법인일 때는. 근데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인가도 있고 신고도 있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설립 인가를 받는 경우는 세 개 조합을 말해. 지어, 직장, 리모델링 세 개 다. 그런데 설립 신고는 반드시 직장만 해당돼. 직장만. 그러니까 결론은 직장은 뭐도 하고 뭐도 해. 인가 받기도 하고 신고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야. 그럼 이때 설립 인가를 이제 구분하면 두 개로 구분해서 보죠. 지역과 직장은 뭐 하려고 하는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역과 직장은 주택을 건설이 아니야. 마련하는 거야.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대지 면적 그냥 줄여서 대지 면적 80% 이상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고 그 대지 면적 80% 이상 토지 사용 승낙서 이걸 첨부해야 돼. 그 확보했다는 증명이 되는 승낙서를 첨부하라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리모델링 조합. 리모델링은 당연히 뭐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겠지. 그러면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이때는 필요한 게 뭐냐면 결의서야. 결의서를 첨부하라 이렇게 나와. 그러면 지역이든 직장이든 두 가지 군법이야. 여기는 토지 사용 뭐가 들어가? 승낙서. 여기는 결의서가 들어가. 결의서. 여러분 시험에서 계속 나오는 시험 문제야. 항상 승낙서는 몇 퍼센트? 80% 이상의 승낙서가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여기는 결의서가 첨부돼야 돼. 그래서 일단 첨부해서 시장 등에게 설립 인가를 받아라 이렇게 나와. 자, 문제가 여기 80은 쉬운데 요 결의서는 내용이 좀 상당히 복잡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동만 리모델링 하는 경우 두 개로 나누죠.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단지 전체, 예를 들어 단지 안에가 동이 10개 동이 있다. 그 10개 동을 다 하게 되면 뭐야? 주택단지 전체가 돼. 10개 동 중에 한 개만, 그러면 동 리모델링 이렇게 말해. 이때 전체 리모델링 할 때는 그 전체 구분 소유자 등, 요거는 이제 앞으로 의결권이야. 그러니까 소유자 그다음에 의결권, 그것을 줄여서 소유자 등 각 3분의 2 이상 결의 플러스 각 동 구분 소유자 등 각 과반수 결의를 받아라. 그러니까 요 플러스라는 말을 및 그러겠지. 요 결의 및 요 밑에 것까지 받아라 이렇게 나와. 그다음에 동 리모델링 할 때는 그 동의 구분 소유자 등의 각 3분의 2 이상 결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요걸 지금 시험에 내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를. 그런데 왜 예전에는 안 냈다가 지금 내냐면 옛날에는 숫자가 전부 3분의 2였어. 여기까지. 근데 이게 뭐로? 과반수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 어디가 3분의 2고 어디가 과반수냐 이걸 묻기 위해서 출제를 한 거지. 옛날에는 다 3분의 2니까 그냥 외울 것도 없어. 그냥 각 3분의 2 이렇게만 외우면 되거든. 숫자가 3분의 2가 아닌 것만 틀리면 됐는데 지금은 각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거든. 그 다음에 숫자 앞에 항상 뭐가 붙어? 각이라는 말이 붙잖아. 각은 구분 소유자 또 의결권 각각 소유자 따로
의결권 따로 각각 받아라. 그 문제야.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쉬워 어려워? 어려워 이게. 왜? 요건이 복잡하다 그 말이야. 보유권이. 그래서 이렇게 보셔요. 전체가 나올 때는 두 개로 구분해야 돼. 전체가 나오고 뭐가 나와? 각 동이 나와. 동만 할 때는 그 동이니까 이건 전체 개념이지. 그 동 전체란 얘기야. 그러면 전체라는 개념은 전부 얼마야? 3분의 2 나와. 3분의 2. 각각 그럴 때 각각의 동은 얼마? 과반수 나오잖아. 그러니까 숫자 외우는 방법을 이렇게 막 달달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시험장 가서는 어떻게 찾을 거냐야. 어차피 시험장 가면 쏟아 있을 거니까 맞았느냐 틀렸느냐 판단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전체 리모델링 그러면 전체는 뭐뭐 나와? 전체 각동. 동만 하면 그 동 전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의 개념은 얼마? 3분의 2고 각각의 동 이렇게 나올 때는 얼마? 과반수지. 이렇게 받아야 돼. 그래서 일단 이렇게 외우는 방법 연습하셔야 돼. 어차피 시험장 가면 이 숫자로 나올 거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인간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됐는데 이 신고는 직장은 뭐냐면 국민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야. 국민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받기만 하는 것은 시장 등에게 설립 신고만 하라 이렇게 놨어. 아까 요 직장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공무원 그랬지? 공무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자기들이 직접 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조합을 설립하는 방법도 있고 뭐 받기 위해서?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 신고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그때 이제 차이점이 나와. 요 직장은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야 돼. 무주택 세대주. 그렇다면 요 인가 받는 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무주택 세대주도 되는데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양쪽에 다 뭐가 들어가는데 무주택이 다 있는데 이쪽에 설립인가 받을 때 얼마짜리 갖고 있어도 돼? 85 이하짜리 한 채를 갖고 있어도 상관이 없어. 그런데 국민주택을 받을 때는 반드시 누구야 돼? 반드시 무주택이어야 돼. 그러니까 직장이 인가 받을 때는 하나 갖고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자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신고일 때는 반드시 뭐 무주택 세대주야 돼. 요게 여러분들 주택조합 나오면 기본 1순위 시험 문제야. 요게. 자 설립인가냐 신고냐 요 문제. 그리고 이제 인가가 됐거나 요 신고가 됐어. 그때 그거를 변경하거나 그 조합을 해산하려고 그래. 그때 인가 받은 건 그대로 인가, 신고한 것은 신고. 혹시 요 말은 기억나시겠지? 인가 받은 거 변경, 인가, 신고한 거 변경, 신고. 마찬가지 개념이야. 우리 시험은 여기까지 다 일일이 물었어. 시험 문제가. 변경 해산할 때도 인가 받은 건 인가. 해산한다. 그래 똑같이 인가 받아야 해산이 돼. 신고한 거 해산할 때도 당연히 신고해야 돼. 그래서 조합 설립 요 문제는 요게 가장 기본 문제야. 주택조합 시험 기본이 요거는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 그리고 나중에 리모델링 할 때는 지금 결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조합을 뭐 하는 거야? 설립할 때야. 그러면 리모델링 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돼. 이게 시험에도 굉장히 헷갈리는 거야. 조합 설립이냐 리모델링이냐 이게 달라져. 그러니까 지금은 설립 과정이니까 우선 기억하셔야 돼. 요거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음 주에 가면은 리모델링 들어가. 그럼 리모델링 직접 하는 거야. 그때는 결의가 아니라 동의 받아라 이렇게 나와. 동의.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면 돼. 그럼 거기 기억하면 동의는 숫자만 바꾸면 똑같은 내용이야.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시거든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할 때 결의 받는 요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럼 기억하면 내가 다음 주에 여기다가 동의 받는 거 다시 설명할 테니까 구분해 두셔야 돼. 그래서 일단 조합 설립 방법은 어떻게든 이거 내우셔야 돼. 시험장 갈 때 이건 어떻게 내봐요? 왜? 시험에서 계속 나와. 이 시험 문제 자체가. 그래서 반드시 구분해 둘 거. 자, 여러분 책으로 보면 거기 지금 어디에 나오는가 보세요. 책에 보면은 페이지 554쪽에 하단에 봐보세요. 설립인가는 그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뭐하고 마련.
마련이가 누구하고 누구야? 지역과 직장이겠지. 리모델링 하면 리모델링을 말하는 거고, 그때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에는 오른쪽 페이지 시장군수 구청장에 뭐 받아야 한다? 인가 받아야 돼. 그 시장군수 구청장 앞에 있는 제주도지사, 세종시 뭐 이거 알 필요도 없어. 그런 거면 시험 문제 낼 건 아니니까 기본으로 시장군수 구청장이야. 인가 받고 그 다음에 봐요. 변경하거나 조합을 뭐 할 때도 해산할 때도 또한 같다 그랬지? 한꺼번에 설명해 드린 거야. 그래서 2번 토지 사용권 확보는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무슨 조합? 지역 직장이지. 지역 직장. 인가 받으려는 그 대지의 몇 퍼센트? 80% 이상에 해당하는 사용권 확보를 해야 돼. 근데 이제 확보를 하는데 요걸 써놓은 이유는 인가 받으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 승낙서까지 첨부가 돼야 돼. 일단 결의 좀 확보하는 건 맞는데 확보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서류 집어넣을 때는 뭐가 들어가야 돼? 승낙서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아예 여기까지 써드린 거야. 그 다음에 3번의 결의서 첨부는 주택을 뭐 할 때는 리모델링 할 때는 둘째 줄에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 이렇게 나오지.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에 그 다음에 뭐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라고 그랬지. 그러면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줄여서 결의서 그런 거야. 결의서가 첨부돼서 역시 시장 등에 뭐를 받아라? 인가 받아라. 그래서 거기에 결의가 나와.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은 그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 각 얼마 3분의 2상 결의 및 각동 구분권 얼마 각 과반수. 그다음에 동만 리모델링 하면 그 동 각 얼마 3분의 2상 결의 필요하다 나왔지. 뭐 신청서 제출하는 방법에가 내용이 쭉 나와. 그런데 주의할 것은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6번에 봐보세요. 지금 지역과 직장이 서류가 들어가려면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게 사용서 승낙서야. 토지 사용 승낙서가 첨부돼야 돼. 그러니까 이것까지 공부를 같이 하고 와야 돼. 확보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확보했고 뭐를 가야 돼? 승낙서. 쓸 수 있다는 승낙서가 첨부돼야 인가해 준다. 요 지문이야. 그 다음에 2번에 리모델링 하면 둘째 줄에 동그라미 2번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해서 아까 각각 받은 거 들어갔지. 그때 자 기역 니은의 대수선은 몇 년이라고 그랬지? 10년. 그 다음에 증축은 15년이 경과됐다는 서류 들어가죠. 그러니까 서류 들어갈 때는 요 결의서에다 그럼 여기다 이렇게 할까? 잘못했네. 그냥 플러스 하지. 결의서에다가 기간 지났다는 거. 기간 지났다. 자 다시 해봐. 그러면 자 대수선 몇 년? 10년. 10년 경과했다. 자 증축할 때는 15년. 여기까지 시험에서 출제를 한 거야. 다. 그러니까 결의서에다가 대수선 시험 문제 나왔어. 그럼 몇 년? 10년짜리 지났다는 서류. 자 증축하면 15년 지났다는 서류까지 첨부하라. 여기까지를 출제한 거야 시험에서. 나머지 서류는 일체 보실 거 없어. 뭐 필요한 건 없으니까. 우리는 저것만 있어도 시험 문제 다 찾아내니까.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6번 번호 설립신고 있어요. 자 무슨 주택?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무슨 조합은? 직장조합은 시장 등에게 신고하면 돼. 신고한 내용 역시 변경 해산할 때도 또한 같다. 신고하면 되는 거겠죠. 그 다음 오른쪽에 조합원이 나와. 오른쪽에 3번 조합원. 조합원의 수는 주택건설 예정세대수. 주택건설 예정세대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 이게 무슨 이야기냐. 지금 주택건설 예정세대수라고 그러지. 예정세대수가 1000세대야. 그럼 조합원은 몇 명? 500명 이상이면 되겠지. 예정세대수가 500으로 해볼까? 500세대야. 그 얼마? 250명 이상이겠지. 자 그러면 30세대야. 그래도 몇 명?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30세 되면 15명이잖아. 근데 최소는 얼마? 그래, 요게 20명 이상. 나머지는 반이니까 당연히 다 20명 넘잖아. 근데 최소는 무조건 얼마? 20. 그걸 때문에 그 끝에 단서가 있는 거야. 예정세대 수 50% 이상으로 하되 아무리 적어도 몇 명? 20명 이상은 된다. 요 지문이에요. 다시 첫 줄에 무슨 조합은 제외? 괄호 속에 리모델링은 제외잖아. 그럼 리모델링은 요 규정하고 상관이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모든 조합이 조합원의 이 구성의 제한이 아니라 뭐하고 뭐만? 지역과 직장이지. 원래는 그래서 괄호 속에 안 써놓고 지역과 직장 조합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지역과 직장 조합은 예정세대수 얼마? 50 이상. 단 최소 인원 20명 이상이어야 돼. 동그라미 2번 삭제. 동그라미 2번 삭제 없어진 지 오래됐어. 그 다음에 동의 승계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자격은 주택조합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그리고 이제 주의할 게 다만 여기야.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지위를 뭐하는 사람? 상속받는 자는 다음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걸로 해봐. 이걸로. 원래 지역과 직장은 무주택이거나 얼마짜리 요거 한 채를 갖고 있어도 된다고 그랬지. 근데 여기 조합원이 사망이 됐어. 근데 나는 이미 85를 넘는 주택을 갖고 있어. 요건에 해당돼 안 돼?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 조합원은 이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상속받은 사람은 이런 요건 상관없어. 내가 주택을 5채 갖고 있어. 그래도 이 요건 상관없이 조합원이 된다. 요 지문이야.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돼. 상속받았을 때는 저런 요건이 필요해 안 해? 안 하다. 기억해야 돼. 그럼 지역조합 요건 보세요. 1번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둘째 줄 끝부분 해당 주택조합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고 그 다음 줄 끝에 하는지에 대해서 다음에 해당할 것.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를 말한다. 그 내용이야.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첫 줄 끝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한 줄 건너뛰어서 끝부분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그러니까 무조건 그 세대 중에는 주택을 갖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세대주야 돼.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2번 첫 줄 끝에 그 마지막 줄 끝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한 명에 한정하여 얼마 이하? 85 이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그러니까 지금은 개념이 바뀐 게 무조건 그 세대원 전부를 말해. 전부가 무주택이거나 전부 중에 몇 명? 한 명이 85 이하를 하나 갖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2번 자, 그 지역에 몇 개월 이상?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돼. 6개월 이상. 이게 지역조합원의 구성원 요건이야. 그 다음에 직장도 1번 지역주택조합 1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그 말은 뭐야? 무주택이거나 85 이하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내용 같다 그 말이야. 다만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그래서 줄여서 뭐라고 그랬어? 무주택 세대주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2번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현재 동일한 특광시군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 지자체 법인에 근무하는 사람일 것. 그럼 동일한 국가기관 법인에 근무하는 사람이 누구야? 공무원이라는 얘기잖아. 공무원. 거기 법인은 준공무원이 되겠지. 그러면 이 공무원 조합은 근무기간 제한이 있어 없어? 없지. 자, 지역만 거주를 얼마? 6개월이지. 그걸 갖다 시험에서 공무원도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이렇게 나와 또. 그럼 아니지. 공무원은 그냥 임용되는 순간부터 요건이 생겨. 그 다음 리모델링은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돼. 그 다음
3번, 4번 탈퇴하고 환급 청구 그건 체크만 해놓고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지역과 직장조합 교체 조합원 교체나 신규 가입에서 교체나 신규 가입은 원칙은 안 되는 걸로 돼 있어. 특히 지역 직장은 첫 줄 끝에 설립인가 받은 후에는 교체나 신규 가입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어. 원칙이야. 다만 예외로 오른쪽 페이지 조합원의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 밑줄 시장 등으로부터 그 줄 끝에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 받은 경우 시장한테 추가로 모집하겠다고 뭐 받았어? 승인 받았거나 2번에 결혼이 발생한 범위 내에서 충원할 때 뭐가 생겼어? 결혼이 생겼어. 그 결혼이 대표적으로 1번 조합원이 뭐야? 사망돼서 결혼이 생겨서 뭐 하는 거? 충원. 이런 거는 교체나 신규 가입 가능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지역과 직장은 설립인가 받으면 교체나 신규 가입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시장한테 뭐 받았어? 추가 모집하겠다는 승인 받았거나 결혼이 생겨서 충원하는 경우라면 교체나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 그 내용이야. 그때 자 동그라미 2번 내려가면 동그라미 2번하고 3번 체크하고 별표해놔. 동그라미 2번하고 3번. 아니 그 밑에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3번. 그러니까 체계가 막 동그라미 2번 3번이 아무 때나 막 있으니까 문제가 된 거지. 동그라미 박스 안에도 번호 다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실수를 한 거잖아. 내가 동그라미 2번 3번 하면 원래는 동그라미 2번이 밑에 거를 말하는 거야. 자격요건 기준이라고 변경인가 신청하는 기준일이 우리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잘 나와. 자 먼저 동그라미 2번 조합원 추가 모집되거나 충원되는 자가 조합원 자 동그라미에 자격요건에다 자격요건을 판단할 때 기준은 자 밑줄 또 하나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이야. 그러니까 추가 모집하거나 충원되는 사람이 이게 무주택인지 85 이하를 갖고 있는지 그 기준은 어느 날 기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이야. 설립인가 뭐 신청일 기준이야.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추가 모집 승인과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자 동그라미 변경인가 그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기준이야. 그러니까 단어로만 공부해봐. 자격요건은 어느 날 기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이야.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이야. 요걸 계속 순서를 바꿔놓는 거지. 그러니까 요건 출제 빈도가 높으니까 구분을 반드시 해주시고 그 다음에 6번 조합원 모집과 공개 모집 방법. 요것도 이제 개정사항이니까 출제를 하는 거야. 옛날에 조합원 선착순 모집이거든. 선착순. 근데 지금 그게 아니란 이야기야. 자 보면 동그라미 1번 지역과 직장은 설립인가를 바꿀 때 둘째 줄 조합원 모집은 자 밑줄 관할 시장 등에게 뭐부터 신고부터 해요. 그리고 공개 모집 방법이야. 공개 모집. 그러니까 공개 모집 하겠다는 건 뭐야? 추첨하겠다는 얘기지. 한 번에 모아놓고. 그런데 2번에 보면 공개 모집 이후에 그 줄 끝에 결혼이 생겨서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할 때는 신고 없이 선착순 방법이야. 그러니까 조합원 모집 원래는 이제 어떻게 바뀌었어? 원칙이 신고 공개 모집이야. 근데 자 결혼이 생겨서 충원한다든가 처음부터 미달. 그럴 때는 신고 안 하고 무슨 방법? 선착순 방법. 바뀐 거야. 자 다음 장 넘겨보시고 자 7번에 동그라미 1번 체크.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돼. 그러니까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고 나면 사업을 하겠다는 신청은 몇 년? 2년 안에 신청해야 돼.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에 가면 오른쪽 페이지는 볼 거 없어. 한 장 넘겨 보세요. 자, 넘기면 11번에 그 10번의 총회만 한번 체크하고, 모든 조합에는 뭐가 있어? 총회가 있지.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가면 뭐야? 책이 어디로 갔어? 그 밑에 보면 임원의 결격 사유 나와. 요거는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온다 그랬지. 어느 법이든 어느 법으로 내든 임원의 결격 사유는 항상 나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임원이야. 임원. 조합원 아니야. 항상 결격 사유는 누구한테만? 임원에게만. 그래서 모든 결격 사유는 거의 비슷해. 자, 1번 누구야? 제한 능력자 나와 있잖아. 뭐 외울 건 아직 없어. 그냥 조합원하고 임원하고 결격은 누구한테만 해당돼? 임원한테만 결격 사유. 그것만 기억하고, 그 밑에 당연퇴직 봐봐. 그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어떻게 한다?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그랬네. 내가 이걸 지난번에 잘못 설명한 것 같으네. 일단 도시개발법은 무슨 날이었어? 다음 날이었지. 다음 날. 도시개발법 기억나? 다음 날에 퇴직한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 당연히지. 당연히. 다음 날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자, 페이지를 한번 펴봐. 도시개발법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요걸 시험에서 낼 건데 이걸 찾고 헤매면 안 되지. 페이지 203페이지 봐봐. 여러분 책이 잘못된 건지 이것도 다음 날일 건데 일단 이거 체크해봐. 내가 다음 주에 다시 이거 체크해 드릴게. 203페이지 그 중간쯤에 동그라미면 자격상실 나왔어? 잘했죠?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다가 결격사유에 해당한 무슨 날? 다음 날이지. 다음 날.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은 다음 날이야. 지금 주택법은 현재는 당연히 나와 있어. 다음 주에 내가 확인해 드릴게. 아마 이것도 내가 다음 날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돼 있네. 일단 그래서 모든 조합에는 임원 문제는 뭐가 생겨? 결격사유 있어. 결격사유. 오늘 일단 외우지 말고 놔둬. 내가 다음 주에 확인해 드릴 거니까. 자, 모든 임원은 무슨 사유? 결격사유야. 현재 도시개발법은 결격사유 생기면 무슨 날에? 다음 날이야. 다음 날. 그거만 일단 기억하고. 요 주택법은 아직 보류해놔. 주택법은.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그 설립인가 취소가 나와. 그 동그라미 체크 한번 해. 동그라미 맨 위에 거. 시장 등은 주택조합이나 조합의 구성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립인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지? 이걸 공부 잘 해놔야 돼. 지금 이렇게 알려드릴게. 원래 취소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가 있고 하여야 한다가 이게 두 가지가 있어. 적지는 말고 원래 취소라는 말은 취소 나오면 뭐가 있어?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야. 근데 주택법은 천만다행히 이 취소 문제가 한 30번이 나와. 근데 전부 뭐라고 나와? 할 수 있다로 나와.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해. 건축법은 두 개로 구분되어 있어. 건축법은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로. 근데 이 법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 공부하기 편하라고 취소라는 단어가 한 30번 나온다고 그랬어. 30번 나올 때마다 뭐라고 나와? 할 수 있다로 나와. 할 수 있다로. 그러니까 내가 뒤에 가서 안 해도 이런 거는 법별로 공부 딱 해야 돼. 주택법은 취소 나오면 뭐다? 할 수 있다. 하여야 나온다. 그럼 어떻게 반대로? 틀렸다고 찾아야 돼. 건축법은 취소가 딱 두 번밖에 안 나와. 근데 두 번밖에 안 나오는데 하나는 하여야 한다. 하나는 할 수 있다. 지금 적지는 말고. 그러니까 주택법 먼저 공부해. 주택법은 취소 그럼 뭐다? 할 수 있다. 이 말만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종합은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사업계획 승인이 나와. 그래서 이 승인은 절차부터 공부를 하셔야 돼. 절차부터. 그래서 우선 절차를 정리해 드릴 테니까 절차를 순서를 또 알으셔야 돼.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앞에서 세 가지 사업을 배울 때도 모든 시행 절차는 공통이라는 말 배웠지? 그러면 여기 마찬가지로 요건 나중에 건축법하고 똑같아. 같은 건물에 관한 법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사업 시행 절차 배우면 건축법하고 똑같아. 건축법하고. 그래서 이것도 알으셔야 돼. 그럼 여기서는 대신에 사업이 이름이 뭐하고 뭐가 있을까? 사업하면 뭐하고 뭐가 있어? 이 법은 사업 이름 두 개잖아. 주택 건설 사업하고 또 대지 조성 사업이잖아. 자, 규모 얼마? 30호 30세대 이상이야. 대지 조성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이었고, 그런데 세대수는 단 50호 50세대 이상이라는 예외도 있다. 이게 주택건설이야. 그러니까 주택건설은 원래는 30호인데 예외를 얼마? 50세대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대지는 똑같아. 그러면 이제 여기 사업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 대지에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 사업 주체가 사업하려면 무슨 권? 소유권 확보해야 돼. 그럼 나중에 이제 건축법에 가봐. 건축물 건축하려면 무슨 권 확보해야 돼? 소유권 확보. 이렇게 똑같이 나와 순서가. 그러니까 거기는 건축한다 나올 거고 여기는 사업한다지. 건축과 사업만 다르고 순서가 어떻게 나와? 소유권 확보하라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소유권을 확보한 다음에 사업계획을 작성해. 그동안에 우리 사업할 때 무슨 계획 작성 나왔어? 실시계획 작성 이렇게 나왔잖아. 실시계획. 여기는 뭐? 사업계획 작성하라. 그러면 작성했으면 승인받고 승인받으면 고시해줘. 여기 승인권자야. 그러면 그동안에는 인가받고 고시했지? 인가받고 고시. 여기는 승인받고 고시야. 그러니까 용어가 인가를 뭘로만? 승인으로만 바꾼 거 내용은 똑같다 그 말이야. 그래서 승인권자가 승인하고 고시해. 요때 과정. 당연히 사업주체도 신청을 하겠지. 우리 인가 받을 때도 인가 신청해야 되잖아. 똑같이 신청해. 그러면 승인권자는 60일 안에 통보해 주면 돼. 사업주체가 신청하고 60일 안에 통보하고. 그래서 승인 고시해. 그럼 승인 면제 해드릴까? 아까 했던 거니까. 승인의 효과는 누구로 확정? 사업 주체로 확정이 돼. 그러면 사업 주체에게 이때부터 무슨 권리 주고? 공사 착공 권리. 그러니까 그동안 인가 받은 거하고 동일하다 그 내용이야. 자, 그럼 착공 권리 받았어. 착공 권리 받으니까 공사 착공하겠죠. 근데 이 법은 특수하게 신고부터 하라 이렇게 놨어. 착공을 먼저 하지 않고 뭐부터? 신고하라 이렇게 놨어. 신고하고 공사 착공해. 자, 착공해서 공사가 완료됐어. 다 사업주체야 지금. 완료되면 여기는 이제 뭐를 신청하냐면 사용검사. 사용검사를 신청한다. 사업주체. 그런데 예외로 시공보증자나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사용검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이렇게 놨고, 그 다음에가 사용검사. 사용검사는 시장 등의하고 예외는 국토부 장관이 한다. 그래서 이제 사용검사 끝나면 주택을 사용할 수 있다. 요게 절차의 순서가. 요 절차를 나중에 건축법에 가면 그대로 써먹으면 돼. 용어만 바꿔서.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먼저 날짜부터 확인해 드릴게요. 날짜. 우리가 이제 승인을 받으면 공사 착공할 수 있다고 그랬지. 근데 착공하기 전에 뭐부터 했고? 신고부터 하고 착공을 했어. 그래서 이때는
승인 받은 날부터 5년 안에 착공해야 돼. 5년 안에. 그러니까 이 법은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일반 사업보다 더 규모가 시간이 많이 걸려. 5년이야. 5년 안에. 아까 우리 공구별로 분할해서 시행할 수도 있다. 기억나나요? 아까 공구별로. 그래서 공구별로 할 때 최초. 그러니까 2개 공구가 있는데 최초 공구였다. 그러면 승인 받은 날로 똑같이 5년이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처음 하는 것은 무조건 승인 받고 몇 년? 5년이야. 근데 최초 공구 외일 때는 최초 착공 신고일이야. 신고일로부터 2년 안에 이렇게 놨어. 그러니까 승인받고 여기까지 5년인데 요 신고일로부터 몇 년? 2년이 되는 경우도 있다. 요거야. 그러니까 분구별로 분할했을 때는 요 승인받은 날로 2년이 아니야. 무슨 날로? 신고. 최초 착공 신고한 날로부터 몇 년? 2년이야.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내는 게 요 승인 5년을 내는 건 거의 없어. 다 요걸 내. 공구별 분할. 그래서 아까 공구라는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그래서 공구별 분할은 최초였다. 그러면 당연히 승인받고 몇 년? 5년인데 최초가 아니다. 그러면 승인이 아니라 뭐한 날로? 신고한 날로 2년이 돼. 신고한 날로 2년. 요거 구분해야 돼. 그 다음에 원래 이 5년짜리는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최대 몇 년? 6년이 되겠지. 6년. 다시. 그러면 이제 5년하고 6년이란 기간이 나왔어. 이때 사업을 안 하면 어떻게 하냐? 착공 안 한다 그럴까? 그러면 착공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건가? 그 승인 받은 걸 취소해야 돼. 근데 하여야 한다야 할 수 있다야. 어? 그래 아까 배웠잖아. 이 법은 취소 나오면 뭐야? 할 수 있다. 근데 하여야 한다 나온단 말이야 시험에서. 왜냐하면 건축법은 허가받고 안 하면 취소하여야 한다로 돼 있어. 근데 여기도 똑같은 과정이니까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여기는 뭐다? 할 수. 그러니까 이 법 자체는 취소가 전부 뭐로 나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를 빨리 알아놓으면 공부하는 게 편해져. 그래서 문제가 이제 거기야. 여기가 아니라 그건 최초의 공구는 연장도 안 돼. 그다음에 취소도 안 해. 이게 시험 문제야. 이게. 다른 거는 5년이었고 필요하면 뭐 1년 연장한다. 최대 6년까지지. 그리고 그 기간 안에 뭐 한다? 취소한다. 근데 요거는 2년인데 더 이상 연장도 안 해주고 또 요 기간 안에 안 해도 취소 사유도 아니다. 이렇게 놨어.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맨날 나온 게 요걸잖아. 또 공구별 분할해서 요걸 내는 거야. 그럼 왜 이거는 연장 안 한가부터 예를 들까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5년, 연장해서 6년이지. 그러면 자, 최초 공구가 아니면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만약 5년 걸렸다고 생각해 봐. 5년째 신고했어. 그러면 다시 2년이니까 얼마야? 7년이네. 요거는 만약에 4년이었으면 어떻게 돼? 또 6년이네. 2년이니까.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최대로 쓸 수 있는 6년을 여기는 다 쓸 수가 있다. 그 말이잖아. 이해가 되셔서 5년이니까 최초가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가 5년인데 나는 여기서 2년이니까 만약에 착공 신고를 아까 5년짜리가 4년 만에 신고했다. 예를 들어봐. 그럼 4년 만에 신고했으니까 요 2년 더하니까 얼마야? 6년이잖아. 그러니까 최대 얼마까지? 6년까지 이미 다 쓸 수가 있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최초 공구가 아닌 건 뭐 할 필요가 없다? 연장해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아까 공구가 2개였어. 근데 600세대짜리야. A 공구야. 여기 B 공구고. 그럼 600세대 분양을 했을 건데 A 공구 끝나면 B 공구는 안 해라고도 어떻게 해야 돼? 쥐가 알아서 다 할 거 아니야. 이미 돈 받았는데 안 하면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 난리 치겠지. 손해배상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기간 정하지 않아도 지가 어떻게 한다? 알아서 다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굳이 취소 사유도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맨날 우리는 시험 문제 내는 게 요거야. 그래서 우리가 숫자 낼 때 다른 쪽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요 숫자는 반드시 구분해야 돼.
무조건 일반적인 사업은 승인받고 몇 년? 5년. 근데 공고 이 말 나와. 그럼 최초는 그대로 5년인데 최초가 아닐 때는 승인받은 날이 아니라 뭐부터? 신고한 날로 2년이야. 신고한 날로. 어차피 다른 거는 전부 승인받으려면 승인받으면 최소 여기는 몇 년? 4년. 아니면 5년이라고 예를 들어봐. 5년째인데 5년 되기 전에 4년 360일째 됐다 생각해봐. 4년 360일째 신고해도 되잖아. 그러고 착공 들어가면 되지. 며칠 안에만. 근데 여기는 신고를 4년째 했고 신고하고 몇 년? 2년이니까 최대 얼마? 6년. 아까처럼 4년 360일이야. 그럼 거의 5년 다 썼잖아. 그럼 2년 쓰면 어떻게 돼? 7년 거의 다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최대를 다 쓸 수 있는 거니까 뭐 할 필요 없다? 연장할 필요 없고. 어차피 한꺼번에 600세대 분양했을 건데 A 공고 300세대 끝났고 나머지 300세대 안 해주면 가만히 있지 않겠지? 법적으로 책임 묻겠지. 알아서 어떻게 한다? 짓게 된다. 그러니까 취소 사유도 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 그 다음에 신청 들어가서 검사는 15일이 돼. 요게 날짜 문제 여기 요거 3개 나와. 날짜 문제가 3개 나와. 근데 이런 것도 다 물었어 시험에서. 60일, 15일, 그 다음에 5년 요거까지. 우선 날짜부터 개념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승인권자를 배우는데 시간이 지금 없어요. 여러분들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됐어. 요 승인권자만 해도 엄청나게 시간이 걸려서 오늘은 일단 절차하고 요거 기간만 먼저 설명했으니까 기간까지만 공부해 보시면 돼. 다음 주에 여기가 내용이 많아. 또 소유권 확보 안 하는데 예외 또 나와. 또 승인권자 배워야 돼. 아직 배울 게 많아 이쪽에. 왜냐 요게 시행 절차 여기서 거의 2개나 3문제가 여기서 나와. 여기 절차에서. 그래서 오늘은 일단 날짜만 설명해 드렸으니까 날짜까지 정리하시겠지. 다음 주에 이거 또 써놓고 이거 설명 안 하고 이제 오른쪽 들어갈 거니까 요거는 알고 오셔야 돼. 특히 주의할 거 요거 최초 공급을 분할해서 최초가 아닐 때는 자 무슨 날로부터 2년? 신고한 날로부터 2년이야. 요 경우는 모두 안 하고 기간 연장도 없고 공사 안 했다고 해서 취소 사유도 안 된다. 요것만 기억하면 돼. 하여튼 기출문제 나온 거는 여기에 답이고 요게 해설이 잘못된 책이 많아. 해설 잘못된 책이. 그러니까 우선 구분하시고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도록 하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요 내용 다시 설명해서 요 절차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요것만 빼고 다음 주에는 할 테니까 알아보셔야 돼. 자, 하셨지? 자, 오늘 수업 마칩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